오늘 우리에게 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부산 지부장으로 수고하시는 강석정 목사님, 오늘 부산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에 우리가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를 환영해 주시고 귀한 말씀에 은혜 받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강석정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전단지나 또 작은 책자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이라고 그러면은 뭐 총칼을 들고 이렇게 전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은 우리는 문화 전쟁입니다. 문화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2004년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들어왔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력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공자 아카데미라는 학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공자 학원이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167개국 나라 500개가 넘는 공자 학원이 각 나라마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공자 학원이 몇 개나 있느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는 공자 학원, 고등학교에는 공자 학당, 중학교에는 공자 교실, 그리고 유초등부 학교에는 자이홍, 매이홍이라고 하는 가정교사, 방문교사, 특별교사를 해가지고 이 공자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공자의 가르침, 공자 학원이라고, 공자 학당이라고, 공자 교실에는 공자는 없습니다. 단 뭐를 가르치느냐 하면 여러분이 책자에서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사상을 가르칩니다. 공자 학원이 공자의 사상을 여곡 변제해서 공산당에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공자 학원이 제일 지금 중국 유학생이 많은 대학이 경희대학교입니다. 4,03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한양대학교, 3위는 중앙대학교, 4위는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5위는 고려대학교, 6위는 동국대학교, 이렇게 해서 25위가 전남대학교 쭉 해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50위까지 나오는데 카톨릭 대학교가 326명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 조사했는 거냐 하면 2020년도 9월 1일 날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 공자 학원이 각 대학교에 중국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각 대학교마다 공자 학원이 설치를 하는데 이게 학교 총장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우리나라 교육부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의아심을 하겠지만 각 대학교에는 돈 때문에 합니다. 이 공자 학원이 한 곳에 설립을 하면 중국 정부에서 돈을 얼마를 주냐면 달러로 한 10억 달러 정도 들어옵니다. 10억 달러 내지 20억 달러를 줍니다. 그리고 매년 2억 달러씩 3억 달러씩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공자 학원은 어디서 관리하느냐 하면 중국 대사관에서 관리합니다. 영사관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자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 내용, 가르치는 교사, 강사들은 어디서 관리하느냐 하면
중국 정부에서 관리하고 중국 대사관, 영사관을 통해서 관리합니다. 이러니 2004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지금 2022년도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만큼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 제주도까지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부산에도 동아대학교하고 동서대학교가 있고요. 부산에는 지상고등학교에도 고등학교도 들어가 있고요. 제가 그 서울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한라대학, 제주대학까지 제가 집회를 하고 1인 시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폼페오 장관이 발견을 하고 미국 CIA나 FBI가 조사한 결과 이 공자학원을 없애야 되겠다. 공자학원은 중국의 간첩죄라는 간첩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폐지해야 되겠다. 이래서 200개가 넘는 300개가 넘는 미국에 있는 그 공자학원을 다 폐지하고 지금 한 40개 정도가 남았는데 40개 정도로 최근에 와서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도 다 폐지해 나가고 있고요. 독일은 가장 그 중국하고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완전히 독일은 중국하고 완전히 옹호주의자였고 그렇지만은 중국에서도 공자학원은 다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학교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문재인 정권 5년 안에 문재인이나 저기 전 인천시장으로 했던 송영길이나 이런 작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에 가서 팔아먹었어요. 좀 팔아먹으려고 봅니다. 한미동맹은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사드 그거는 사용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같이 살겠다고 했고 우리는 중국의 하나의 그 말등에 붙여서 가는 하나의 작은 하나의 소품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가 중국이 시마이라는 우리나라 와 있는 대사가 한국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많은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첫짝에 반공주의자였고 대한민국을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후국 강경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뭡니까? 북한의 남부당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영천에 있는 영천 제일교회인가? 그 교회 목사님이 박정희한테 초래하고 남부당으로 이미 가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박헌영이가 주장하는 남부당이 우리 교회 안에서 조직이 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과연 올바르게 보실까요? 세상에 주사파 정권 물리치자고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 물리치자고 그렇게 외쳐도 한국 교회들은 꼼짝을 안 했습니다. 부르짖는 교회 몇몇 교회 빼놓고는 그냥 침묵을 일관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의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공자 아카데미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한국 경찰에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면은 거의 한 80%, 90%가 합격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경찰 복장은 한국 경찰 복장을 입었지만은 중국 공안이에요.
그러면 전국 각 지역 경찰서마다 외삭과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외삭에 다 타격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조선족이 많이 들어와 살고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끼리 어떤 시비의 논쟁이 붙어가지고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외삭과 직원이 내려가서 폭력한다 하시고 자기네 편을 들어줍니다. 한국 사람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그 유학전에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살다 참 별꼬라지를 다 봤는데요. 경찰이 머리 깎고 데모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 경찰이 어디서 생산됐냐 하면 이 문재인 정권 하에 중국에 가서 교육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총경급 이상, 간부급 이상이 중국에 보름 동안 휴가철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공안교육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를 중국 공안 통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삼실간 무검수함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오늘 뭐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의심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 보시면은 제가 이게 기차표를 모았어요. 기차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 오고 서울서 부산 내려가고 하는 기차표를 모은 이런 책이 한 5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았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시작해서 서울 광화문에 왔다 갔다 했는 것이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는 것이 한 3,700만 원 돈이 나왔어요. 그 제가 3,700만 원의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남대문에서 대학문 앞에서 제가 집회를 연단에 서서 문재인 간첩이라고 빨갱이라고 문재인 잡아 죽여야 된다고 욕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형사소송법 형법 제111조 외당을 들어서 국가원수 모독죄를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 검사 앞에 제가 섰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욕을 해도 되는데 목사님이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다 욕을 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목사님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고 대통령 훈장도 받으신 분이 욕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욕을 할 때는 얼마나 상대가 못하기 때문에 욕을 하고 아니냐. 그리고 검사님 아직까지 법이 안 죽었죠. 살아있죠. 살아있다 이거. 그럼 국가보안법이 폐지됐습니까? 아니다 이거. 그럼 간첩을 잡으러 갑시다. 그럼 간첩이 누굽니까? 문재인이 아닙니까? 간첩 잡아가지고 보상금 받아버리겠으면 나눠 먹읍시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말을 하고는 검사님 제가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 이걸 좀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한번 보시라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서울, 부산, 뭐 대구, 부산, 뭐 광주 뭐 다 있다. 또 왜 이렇게 많이 기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게 즐기는 겁니까? 뭐 내보고 뭐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래. 검사님이 건물 안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아니 풍정동화입니다. 낭떠러지에 있습니다.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애국 활동하느라고 제가 이게 다닌 겁니다. 나가는 사람이 경로 우대증도 안 되고 토요일마다 또 이 코레일에서 우대를 안 해줘요.
전부 다 100% 기차표를 다 받아먹어요. 좀 주중에는 할인이 되는데 경로대도 되는데 주말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오면 얼마씩 합니까? 자기만 해도 12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뭐 밥 사 먹고 음료수 하나 먹고 하면 얼마 들어가요? 한 2, 3만 원 나가요. 3, 4만 원. 어떤 때는요, 제가 그 동아미시점 앞에 파주소 옆에 쪼그리고 그 여름에는 거기서 그냥 돗자리 하나 펴놓고 거기서 잠을 잤어요. 차비가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여름이라도 좀 춥잖아요. 눈을 뜨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머리맡에다가 돌멩이 하나 주스가 밭에 가보면 1,000원짜리 하나 딱 놔두더라고요. 내가 노숙자 안 줄 알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 감사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900원짜리 컵라면 하나 사 먹고 또 그날 하루 활동을 하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이 검사님 이거 계산해 주세요. 내가 지금 바쁜데 그 계산하시면 어디 있어요? 제가 이거 얼마를 허비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KTX 타고 오면서 다 전자계산기를 해보니까 이게 한 3,000원, 700만 원 나갔습니다. 와, 그거 왜 이래 나갔냐? 제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국 활동한다 하면서 사람들 말만 한다 하는데 뭔가를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 하는 증거 보존 차원에서 이걸 했고요. 두 번째는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새로운 정권이 바뀌고 정말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이거 청와대에 가져가서 청구서 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들에게 아버님 맨날 뭐 하러 다니세요 할 때 말로 하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보로 내놓은 겁니다. 저 집에 가야 되니까 빨리 좀 보내주세요. 좀 기다리라고. 집에 가야 돼요. 부산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막 그 검사 앞에서 막 자리에 들고 일어났더니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잖아요. 저는 이제 벌금 50만 원 나왔는 거 이제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나를 감옥에 보내든지 아니면 노역장에 시키든지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이런 나왔더니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검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차비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나한테 감동을 보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한테 어떤 벌금도 못 먹이고 형벌도 안 주고 무죄 석방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무혐의 처리해가지고 무죄라고 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자유는 생명을 담보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나라사랑 동지회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생명 하나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제 집회하는 그 방송 보도가 중국 정부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어디를 가는데 조선족 한 사람이 따라오네요. 아니 목사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어찌 저를 아십니까? 아니 이게 중국의 방송에서 봤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이게 중국에 나갈 일도 없는데 어떻게 방송에 나왔던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 북조선 마을 사람 아니 중국에 살았지나요? 아니 어디에 살았습니까? 네 영변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 이게 막 자기네가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뒤에 밀리는 거예요. 연변이 어디? 내 해룡이라는데 도시에 살았어요. 해룡은 그 한족들은 5%밖에 안 되고 조선족이 95%니까 거기 가서 뭐 중국말을 할 필요가 없이 난 이게 조선족 한 말하고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요? 이 중국 공산당이 나쁜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김치가 어떻게 중국에서 원조라고 얘기합니까? 김치는 한국의 고유 식품이에요. 어떻게 아리랑이 중국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리랑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족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가 중국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모든 것이 그렇게 해요. 대한민국은 중국 때문에 못 삽니다.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힌 횟수는 500년이 넘습니다. 일본은 우리 한국을 못 살게 본 나라가 횟수가 36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왜 모르는지 저는 너무 답답할 뿐이에요. 여러분,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터지고 나서 일본이 망했죠. 망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대한민국이 국상 망한 것 같으면 미국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상하라고, 또 배상하라고 원수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미국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미국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미국한테 한마디 보상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안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어떻게 해서 경제적으로 우회적으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정신력을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해가 바뀌면,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 맨날 일본한테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듣기 좋은 소리가 한 번, 두 번이지. 무슨 이젠 좀 그걸 좀 우리는 좀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넓고, 깊고, 높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좀 대한민국 국민이 앞장서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차이나타운 여러분 아주 무서울 정도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은요, 그 짓는데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가보면요, 위쪽에는 미군 부대가 있고 아래쪽에는 한국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중국 차이나타운이 들어갔어요. 그 공장 마을까지. 거기 스마트 시티 기지라 해가지고 지하 1, 2층에는 중국의 최첨단 과학기지, 군사 정보기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는 전부 다 음식점이고 이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지고, 그걸 우리 정부에서 건축을 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강원도에 춘천에 차이나타운을 하려고 했다가 그걸 못하고, 강원도에는 춘천에는 못하고 춘천 대신에 정동진에다가 또 차이나타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안산시장 출마가 조선족 사람이 시장으로 출마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출마했다고요. 예? 그리고 안산에 현덕 초등학교인가? 그 초등학교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학교 초등학교는 맞는데 그 전교생 466명 중에 한국 학생은 6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중국 조선족 학생들이에요. 이게 점차적으로 중국의 인해 전술에 해서 차근 들어온다. 시대혁명이라는 시간 나시면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홍콩 민주화를 위해서 홍콩에 전 홍콩 주민이 610만 명 사는데 210만 명이 나와서 홍콩에 데모를 하고 반정부 시위를 했는데 결국은 중국 공안 경찰이 와가지고 완전히 폭력으로 무력으로 홍콩 주민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중국인들이 100만 명 들어와 삽니다. 조선족이 20만 명 있고 유학생 126만 명이 있습니다. 126만 명이 나타나면요, 정권도 바뀝니다. 저 사람들이 좀 무서운 속도로 지금
이래전술에 해서 중국 사람들 자꾸 파견하거든요. 이 서진핑이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노래 있잖아요. 처부수자 북괴군, 무찌르자 오랑캐. 오랑캐가 중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중공무한 폐렴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공무한 폐렴은 자연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후베이성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고의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사회주의화 만들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 전략 전략 수립에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린 겁니다. 바이러스 균을 만들어서 여기 캠트레일이라는 그 항공기에다가 탑재해서 중국 민항기를 띄워서 중국 여행객들이 그 당시에는 팬데믹도 없고 할 때는 전 세계로 중국 민항기가 자유롭게 왕래할 때 한꺼번에 퍼졌던 겁니다.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놈의 바이러스가 그 도시에서 발생했는데 금방 영국에서 나타나고 독일에서 나타나고 미국에서 나타나고 동시다발적으로 세계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퍼뜨린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면 첫째는 기도로 무장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할 것이며 세 번째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국민이 되어야 되고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의로운 군사가 우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것입니다. 공자학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 전략 전술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 좀 아시고 이제 기도도 하실 때 이 공자학은 폐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